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 함수의 값들 중에서, 즉,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작은 값을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란 얘기는 그 함수의 결국 최대값과 이제 최소값을 찾으란 얘기하고 동일시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 이 모든 것이 다 함수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제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누구의 값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y의 값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얘기를 할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바로 누굴 통하여 접근한다? 항상 자 그래프를 통하여 접근한다. 그래프를 통해 생각하자. 자,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접근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한다.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자라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얘기하려면 2차 방정식의 여러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표준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의 형태를 표준형인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 표준형으로 꼭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요 a 값이 0보다 클 때는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줄여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함수가 가장 작은 함수가 나오는 함수값이 어딥니까? 바로 꼭지점의 함수값이 제일 작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Q값, 이 꼭지점의 Y값, Q값이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p일 때 함수값, 즉 최소값이 q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계속 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당연히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다. 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가 되어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가장 큰 함수값을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x가 p일 때 그때는 오케이 최의 대값 q를 갖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있나요? 없나요? 그쵸? 없다 이거죠. 누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 그래프의 개형, 즉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최대 최소의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요.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요, x의 값이 실수 전 범위를 살펴보는 상황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함수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범위가 제한될 때 요때는 좀 따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범위가 제한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요. 첫 번째,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을 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자, 일단 이 범위를 선생님이 뭐 문자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번 좀 살펴볼까요? x값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수의 식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 형태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즉 a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알파가 뭐 요 정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함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들만 지금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함수가 가장 큰 함수값을 가진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그쵸?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가진다. 어디에 있죠? 자, 여기에 있죠. 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가장 작은 함수값의 최소값은 반드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값은 x가 알파 혹은 베타일 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요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날 거다? 꼭지점에서 나타날 거다.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타날 거다? f의 알파 혹은 f의 베타 값에서 나타날 거다. 자, 요거를 하려면 y를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fx로 놓으면 함수 값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위로 볼록하다. 그 얘기인즉슨 a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x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놓고요. 뭐 여기를 x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자, 그때 얘네들 최대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대값은 여기에 있죠.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 꼭지점이 들어있을 때는, 아이고 펜을 바꿔서, 최대값 이번에도 역시 어디에서 나오겠다? 꼭지점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최소값은 x가 알파일 때, 즉 f 알파 또는 f 베타, 즉 x가 베타일 때 함수가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다. 해서 꼭지점이 포함됐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최소 혹은 최대의 값은 경계값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겠죠. 당연히 꼭지점이, 자,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입니다. 범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간단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요런 또 그래프가 있어요. 자,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이때 주어진 범위가 만약에 여기 x는 알파부터 요렇게 x는 베타까지 보라고 했을 때요. 내가 그러면 요 그래프만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이 말은 양 경계에서 그냥 얘네들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는구나. 물론 이 알파라고 베타라고 선생님이 지금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최대와 최소 모두, 최대와 최소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구나?
f의 알파 또는 f의 베타에서 나오게 되는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볼록할 때도 뭐 주어진, 이번엔 이쪽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x가 알파고 요렇게 베타가 된다고 했을 때 보고자 하는 함수가 요렇게 제한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함수의 최대의 최소 역시 x가 알파일 때의 값과 x가 베타일 때의 값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이 동일하게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여기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당연히 a가 이제 음수라는 뜻이겠죠. 자, 얘네들 기본적인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반드시 누굴 통해서 생각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